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소식을 일론의 시선에서 저의 최선으로 모아봤습니다. 일론아 뉴스와 엑스맨 토크 시작합니다. 이번 주엔 레거시 미디어에서 테슬라와 일론에 대해 어떻게 다뤘는지 전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AI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핫한 AI 현황, 보도된 기사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흐름 점검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스포츠 서울 기사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제어 및 운전자 지원이 가능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첫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 내비 앱을 사용하는 테슬라 오너는 자동차 원격 제어, 정보 안내 등 해당 브랜드 차량에 특화된 다양한 연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카카오티 또는 카카오 내비 앱에서 차량 소유를 인증한 후 테슬라 계정 접근을 허용하면 됩니다. 완료하면 카카오 내비 앱 내에 내 차 관리 탭을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통한 제공 기능도 다양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차량 이동 전에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미리 목적지를 검색하고 예상 시간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테슬라 차량 내비에 도착지 정보가 전송되어 차량에 탑승하면 바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탑승 전 최대 냉난방 기능을 미리 가동할 수 있고 배터리 잔량을 따라 경로 중간에 적절한 충전소를 안내받아 충전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가 차량과 연결되면 주행, 충전, 정비, 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선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편한 기능이죠. 특히 초행길 갈 때 우선 핸드폰 내비에서 먼저 검색해서 확인하고 차량 내비에 다시 주소 찍잖아요. 어떨 땐 차량 내비 주소가 잘 검색되지 않아 헤맬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네요. 제게 딱 필요한 기능인데요. 그리고 이제 곧 더워지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땡볕에 어쩔 수 없이 주차해야 할 때 시트도 뜨겁고 핸들도 뜨겁고 공간도 숨막히죠. 이럴 때 정말 유용한 기능, 미리 냉방 기능으로 시원하게 테슬라 차를 탈 수 있게 되네요. 다음은 YTN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대용량 에너지 배터리인 메가팩을 생산할 상하이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메가팩토리는 테슬라 상하이에 건설하는 두 번째 공장으로 전기차 생산 기지인 기가팩토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메가팩토리는 내년 1분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 연간 10,000대의 메가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메가팩은 3.9메가와트 시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3,600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테슬라는 착공식이 끝난 뒤 중국 링강그룹과 첫 번째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가팩토리 착공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니 전기차에 사용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따른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면 필요한 에너지 확보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것을 일론이 대비하는 것이죠. 앞으로 상하이에 새로운 메가팩토리 착공, 기가 상하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디지털 투데이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 기업 xAI가 보다 영리한 AI 챗봇 개발을 위해 10만 개 AI 칩을 컴퓨터 기가팩토리로 불리는 거대 컴퓨터 하나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디포 인포메이션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컴퓨터 기가팩토리가 2025년 가을까지는 운영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료되면 엔비디아 H100 칩을 연결해 메타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구축한 것들을 포함해 지금보다 4배 이상 큰 GPU 클러스터 크기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설명입니다. 클러스터는 복잡한 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단일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서버 칩들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업계는 보다 큰 컴퓨팅 성능을 갖춘 대규모 클러스터가 보다 강력한 AI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오픈 AI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머스크가 그리는 클러스터 규모를 이미 갖출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GPU 수백만 개를 포함하는 1,000억 달러 규모 슈퍼컴퓨터 개발도 논의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xAI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오라클과 협력할 수 있다. xAI는 오라클 경영진들과 단연간 10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의 자율주행 완성과 로보택시 기반이 되어줄 데이터 센터 설립과 추후 클라우드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오픈 AI 경쟁은 이뿐만은 아니죠. 현피 논란까지 불러오며 신경전을 벌여온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AI 챗봇 업체와의 협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와 머스크의 xAI가 캐릭터.ai와의 협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캐릭터.ai는 구글의 딥러닝 AI 연구팀인 구글 브레인 연구원 출신인 노암 셔지어가 2021년 창업한 회사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해 다양한 인물들과의 대화를 제공하는 AI 챗봇 서비스로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유명인의 성격을 적용한 이른바 AI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xAI는 자체 챗봇 그록을 개발해 X의 프리미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캐릭터.ai와의 협업 논의는 일단 인수보다는 연구 확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는 캐릭터.ai 외에도 오픈 AI 및 구글 AI 개발자들이 만든 스타트업 어댑트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캐릭터.ai와 메타는 언급을 거부했고 머스크는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AI 기술 발전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AI 기술 발전은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엔 어떠한 먹거리로 살아야 하는지 우려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뉴시스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직업을 앗아갈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다고 CNN이 24일 보도했습니다. 23일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4 기술 컨퍼런스에서 동영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미래에는 직업이 선택적이 될 것이라며 취미 같은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지만 AI와 로봇이 당신의 원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보편적 고소득이 필요하다고 머스크는 말했는데요. 그는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I는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발전했다. 규제 기관들과 기업, 소비자들은 여전히 AI 기술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AI가 확산되면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직업이 없는 미래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컴퓨터와 로봇이 당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AI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마도 인간의 유일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머스크는 또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양을 제한하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도파민을 극대화하는 AI에 의해 프로그램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죠.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져 사고하게끔 만드는 일론인데요. AI의 왕자는 과연 누가 차지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론을 응원합니다. 이상 일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보편적 고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짜 AI가 인간의 그 일들을 다 처리해 준다면 정말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뜻인데 피디님 진짜 그런 시대 올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빈민층, 저소득층, 중산층, 네. 그다음에 부유한층, 네. 고소득층 네.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네. 빈민층은 거의 없어질 것 같고 네네네. 저소득층도 확연히 줄어들 것 같아요. 오, 동의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부분 네. 저도 의미가 좀 남다르게 다가왔는데 일론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피디님도 그러지 않아요? 운전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핸드폰으로 검색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내비 찍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저는 그걸 보면서 응. 이미 테슬라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응. 자 우리 지금이라도 시작하자라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 플랫폼에서는 연동이 안 됐는데 그걸 일단 시작해 준다라는 의미죠. 그냥 소비자는 편한 게 최고지 뭐. 바로바로 귀찮은 거 없애고 그런 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